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림난 자연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215번째 시간으로 카프카의 변신 시골의사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카프카의 변신 시골의사 김세곤. 2007년 9월 체코 프라하를 처음 방문했을 때 프라하성 근처에 있는 황금소로를 걸었다. 황금소로는 연금술사가 살았던 전설이 있는 골목인데 실제로는 프라하성 수비대원과 금박지를 만드는 세공사들이 거주했다. 30m 정도의 좁은 골목에는 동화에서나 나올 듯한 파스텔화 집 몇 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 이 중 가장 유명한 곳이 실존주의 작가 프란츠 카프카 1883에서 1924가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16년 11월부터 1917년 2월까지 글을 썼다는 22번지 집이다. 원래 이 집은 셋째 여동생 오틀라 1892에서 1943의 집이었는데 노동자 재보험공사에 다녔던 그런 퇴근 후 2층 다락방에서 글을 썼다. 이때 쓴 소설이 시골의사, 제칼과 아랍인 신임 변호사 등이다. 황금소로 22번지 프란츠 카프카가 살았던 집 입구 오른편에는 체코어로 여기에 프란츠 카프카가 살았다는 표시판이 있고 창문엔 카프카의 저서가 전시되어 있다. 집으로 들어갔다 거기에 카프카 관련 책과 포스터 그리고 엽서들이 전시되어 있다. 필자는 영문판 프란츠 카프카와 프라하 책을 한 권 샀다. 이후 한 번도 책을 펼쳐보지 않고 책장에 그냥 꽂아두었다. 2019년 12월에 세 번째 프라하 여행을 다녀온 후 카프카가 다시 생각났다. 사실 카프카의 소설은 난이하기로 유명하여 단 한 편의 소설도 읽지 못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은 카프카를 공부할 기회를 주었다. 직콕하면서 2007년에 산 책을 다시 꺼내 읽고 유튜브에 최윤영 교수의 나는 이방인이다 변신 강의를 들었다. 변신과 시골의사 소설도 읽었다. 프란츠 카프카와 프라하의 책. 프란츠 카프카는 프랑스의 마르셀 프루스트, 아일랜드의 제임스 조이스와 함께 20세기 문학의 3대 작가로 꼽힌다. 카프카는 프랑스의 그의 문학적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는 독일어 사전에는 독일의 문호 괴테가 아무리 유명해도 괴테적이라는 단어가 실려있지 않은데 카프카는 카프카적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공포감과 위협을 주는 무시무시한 이라는 단어가 오래전부터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카프카의 문학 세계를 탐구하기 위한 카프카 문학 사전도 별도로 있다. 여담이지만 무라카미 하루키도 2005년 해변에 카프카라는 소설을 썼다. 우리는 카프카가 독일어로 글을 썼기 때문에 독일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카프카는 1883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국 제국의 식민지기인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그는 체코 사람이 아닌 유대인이었다. 아버지 헤르만 카프카 1852에서 1931은 그의 나이 14살에 체코 남부에 있는 주민 100명의 조그만 시골에서 부추관을 하는 할아버지 곁을 떠났다. 이후 그는 오스트리아 군대에서 대대장까지 하고 프라하에 정착하여 장신구 가게로 자수성가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혈질적인 폭군기질의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사람이었다. 반면에 어머니는 부유하고 교양 있는 집안 출신이었는데 특히 넷째 외삼촌은 의사였다. 카프카는 일남 삼녀 중 외아들이었는데 그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주류 사회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뜻으로 오스트리아 제국의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 1830에서 1916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프란츠 카프카 사진. 한편 카프카는 초중 고등학교를 부친의 뜻에 따라 체코 학교가 아닌 독일어 학교를 다녔다. 대학도 메넨에 동문학을 공부하기를 원했지만 아버지 뜻대로 프라하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하지만 그는 학교 다닐 때부터 작가가 꿈이었고 독서클럽에서 활동했으며 니체를 즐겨 읽었다. 대학 때인 1902년 그는 평생 친구인 막스 브로트를 만났다.
1906년 6월 카프카는 박사학위를 받았고 10월부터 법원에서 1년간 법관 시보로 일했다. 1906년 가을에 카프카는 시골의 결혼준비 소설을 쓴다. 소설의 주인공 라바는 스스로를 세인과 나로 분열시켜 세인이라는 육체는 결혼준비를 위해 시골로 내려보내고 나라는 자는 갑충으로 변신하여 집에 머물러 있다. 6년 후인 1912년 카프카는 소설 변신을 썼다. 어느 아침 그레고르 잠자가 편치 않은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침대 속에서 한 마리의 엄청나게 큰 갑충으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변신 첫머리에서. 노동자 재보험공사 프란츠 카프카 1883년에서 1924년은 1907년 프라하에서 일본 보험회사를 다녔다. 그런데 그는 10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두었다. 오전 8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 반에 끝나는 긴 업무시간과 80크로네라는 형편없는 임금 때문이었다. 1908년 10월 그는 노동자 재보험공사에 취직했다. 국가가 관리하는 이 보험공사는 오스트리아 전체 재보험의 3분의 1을 담당했다. 노동자 재보험 근로조건은 아주 좋았다. 기본급 1000크로네였으며 이밖에 집세 보조금으로 300크로네, 근무수당으로 130크로네를 받았다. 특히 근무시간이 오전 8시에서 오후 2시까지인 점이 좋았다. 그는 1922년 7월 은퇴할 때까지 14년간 이곳에서 근무한다. 한편 그는 오후 2시 재보험검사의 일을 마치고 기가에서 3시부터 7시 반까지 잠을 잤다. 그 후 친구들과 혹은 혼자서 1시간 동안 산책하고 가족과 저녁 식사를 했다. 그런 다음 밤 11시경에 시작해서 새벽 2시나 3시 혹은 조금 더 늦은 시간까지 글을 썼다. 소설 변신 1912년 카프카 자신이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부를 만큼 의미 있는 해였다. 먼저 그는 첫 번째 책 관찰을 출간했다. 하지만 초판 800부를 찍었으나 거의 팔리지 않았다. 카프카는 일기에서 프라하에서 11부가 팔렸다고 적고 있다. 그중 10건은 카프카가 구입한 것이었다. 반면 카프카는 소설을 많이 썼다. 9월 22일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23일 새벽 6시까지 8시간 만에 판결 다스 울타이를 썼고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20일 동안 변신을 썼다. 변신 표지. 변신은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가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 깨어났을 때 흉측한 해충으로 변하여 그의 가족들과 경난 관계를 다룬다. 외판원인 그레고르는 자신이 유능한 사원임을 끊임없이 확인시켜야 하는 압박감에 시달리면서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해충이 되는 순간 생계 책임에서 벗어난다. 그리하여 가족들은 생계를 위해 각자 일을 한다. 아버지는 은행 사원이 되었고 네 동생은 점원이 되었으며 어머니는 집에서 란제리 바느질을 한다.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해충이 된 그레고르는 가족 중에서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자연인이 된 것이다. 이후 그레고르는 철저하게 소외된 채 동물처럼 사육된다. 그는 가족과 소통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거부당한다. 한 번은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방에서 불쑥 나왔다가 그의 모습을 본 어머니가 기절했다. 때마침 돌아온 아버지가 그 광경을 보고 그에게 사과를 연이어 던졌다. 두 번째 사과가 그레고르의 등에 호되게 들어가 박혔다. 참으로 비정한 아버지이다. 이후 그는 사과에 맞은 상처로 움직일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은 점점 그의 존재를 잊었다. 그의 방 청소도 점점 뜸해졌고 짐승우리가 되어갔고 음식도 허술해졌다. 그러는 동안 가족은 생활비를 보존하려고 하숙생 3명을 받았다. 어느 날 루이 동생이 하숙생들 앞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그레고르도 자신도 모르게 연주 소리가 흘러나오자 누이 근처로 다가갔다. 그 순간 하숙생 한 사람이 해충인 그를 발견하고 기겁을 했다. 연주는 멈췄고 하숙생들은 즉각 방을 비우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누이 동생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녀는 부모에게 이렇게 계속 지낼 수는 없으며 오빠라는 생각을 버리고 해충을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해충을 앞으로는 오빠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레고르는 자신의 방으로 되돌아온다. 누이의 매정한 말을 들었지만 그는 담담했다. 그날 밤 그는 가족들을 회상하면서 죽었다. 이튿날 아침 그레고르가 죽자 가족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전차를 타고 교회로
향했다. 그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로 계획을 세우면서 새로운 꿈에 부풀었고 잠자 부부는 나를 위해 착실한 남자라도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변신을 읽으면서 가족에 대하여 생각한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그레고로가 쓸모없게 되자 가족들은 그를 냉대하고 귀찮은 존재로 취급한 것이다. 그가 죽어도 가족들은 연민의 정은 전혀 없고 오히려 홀가분하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